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인문예술 12 몇 쪽인가요? 88쪽입니다. 이 글은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남긴 그림, 개회도에 대한 글이죠. 개회도에 대한 글이죠. 이 글 전체는 6문단으로 나눠지게 되네요. 자, 1문단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무조건 몇 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문사와 관리들은 묻습니다. 서로의 학업과 덕행을 독려하며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모임을 마련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를 괴라 한다. 자, 모임 동그라미, 괴해 동그라미.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개모임 이 표현을 갖다 쓰게 됩니다. 개모임을 갖다 한자로 쓰게 되면 뭐가 되는가요? 개회가 되겠죠. 자, 고려시대부터 지속된 개회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친목과 더불어 관리들의 결속이라는 공리적 기능을 바탕으로 왕실의 후원까지 받아 정착하였다고 했습니다. 왕실의 후원까지 받아 정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관리들의 개해인 요괴는 것입니다. 관리들의 개해를 요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의 개해 밑줄, 요괴 네모. 모임의 성격과 계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모임의 성격과 계기에 따라 또 몇 줄 하고요. 성격 동그라미, 계기 동그라미. 모임이 어떠한 성격을 띄었냐, 이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이냐, 성격과 계기에 따라. 자, 그 다음에 동방교회 1, 도감교회 2, 동방교회 3 이렇게 잡아주세요. 등으로 구분됐다. 전개 방식상 분류가 될 겁니다. 왼쪽에 분류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동강교회나 도감교회나 동방교회에 굉장히 낯선 말이 나왔습니다. 글쓴이는 반드시 설명해 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강교회는 것입니다. 동강교회는 것입니다. 동강교회가 무엇이다? 전개 방식상 정의죠. 동강교회 네모, 그 다음에 같은 관하에 봉직하는 관리들의 모임, 여기까지 몇 줄 정의죠. 자, 같은 관하에 봉직하는 관리들의 모임 것입니다. 자, 밑줄 그 부분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 할 테면 잡아봅시다. 같은 관하가 되겠죠. 같은 관하에 봉직하는 관리들의 모임입니다. 동관교회입니다. 같은 동자 쓰겠습니다. 관리관자죠. 자, 도감교회 그렇습니다. 도감교회 네모하고요. 나머지 몇 줄입니다. 도감이라는 관하에서 일한 관리들의 모임, 여기까지 몇 줄입니다. 도감교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감교회의 성격이 나오는가 봅니다. 도감이 국가적 일을 치르기 위해 설치된 임시 관하인 만큼 일이 끝난 뒤 한 차례 모임이 이루어진 후 해체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몇 줄입니다. 임시 관하인 만큼 일이 끝난 뒤 한 차례 모임이 이루어진 후 해체. 여기다 쭉 몇 줄이요. 거기 임시 관하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해체 여기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wil회적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모임이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되면은 이례적으로 임시 모임인 만큼 임시 관아인 만큼 일회성을 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wil회적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과거에 급제한 동료들의 모임 것입니다. 자, 같은 시기에 과거에 급제한 동료들의 모임 여기다 몇 줄. 동방교회 네모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교회는 어떤 성격을 띠게 되냐면 도감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가 봅니다. 자, 몇 줄입니다.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경향 여기다 대면 쭉 몇 줄. 지속에 일생 동그라미 지속에다 동그라미 밑에다 뭐라고 적어줘요? 지속적 이렇게 적어줍시다. 그러면 도감교회하고 동방교회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죠. 도감교회는 이례적이었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지속적이었습니다. 자, 개원들은 개를 기념하고 모임의 기록을 전승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개의 장면을 담은 그림 그렇습니다. 자, 여기 개를 여기서부터 담은 그림까지 여기다 몇 줄 긋고요. 제작에 보통은 참석자의 수만큼 나누어 가졌는데 이러한 그림을 개도로 한다 그렇습니다. 개해도 여기다 네모 전개 방식상 정의죠. 자, 지금 여기 일문단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개해가 될 겁니다. 그쵸? 개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의한 부분이 정의 방식상 정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개회도입니다. 어쨌거나 일문단어 소주제는 개의 정의와 종료, 분류의 개의 분류. 자, 개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개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문단입니다. 그쵸? 자, 2문단 들어가겠습니다. 2문단. 개도는 침묵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어 기록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개도 동그라미, 사실적 동그라미, 기록적 성격 동그라미. 개도는 되게 커다란 화폭을 3단으로 나누어 긋습니다. 아마 개해 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가 봅니다. 그렇죠? 화폭을 3단으로 나누어 긋습니다. 화폭을 3단으로 나누어 긋습니다. 화폭을 3단으로 나누어 여기다 밑줄 긋고 1 개도 특성 1이죠. 특성 1 이렇게 적읍시다. 그 다음에 3단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3단으로 나눴는데 자 3단으로 나눴는데 그 3단 부분 나눈 부분 구체적으로 좀 볼 겁니다. 상단부에는 전서체로 표제를 적고 긋습니다. 여기다 밑줄 긋고 2 상단부 동그라미 하고요. 표제. 자, 제목 같은 것이죠. 상단부 동그라미, 표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자, 화폭 중간에는 산수를 배경으로 한 개의 장면. 여기다 좀 몇 줄 긋고 3 중간 동그라미 개의 장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학폭 하단부에는 참석한 개원들의 명단과 자리의 차례를 담은 목록인 좌목을 기록 긋습니다. 쭉 몇 줄 하고요. 몇 번인가요? 4번인가요? 4 적고 하단부 동그라미 좌목을 기록 동그라미 좌목이 뭔가요? 개원들의 명단이나 그쵸? 개원들의 명단 등 자리의 차례를 갖다 담아놓은 것을 좌목 그러게 됩니다. 좌목. 자, 좌목에는 참석자의 관직이라든가 위계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자라든가 본관이라든가 이런 간략히 적은 약전사항이 있습니다. 약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소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약전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 좌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석자의 부친의 성명과 관직도 기록해 긋습니다. 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관리로서 소속감, 자부심뿐만 아니라 가문 의식을 표출하고자 긋습니다. 표출하기도 하였다고 씁니다. 자, 결국 참석자의 부친의 성명을 넣고 관직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 관리로서 소속감이나 자부심뿐만 아니라 가문 의식을 표출하고자 되면은 참석자 부친까지 좌목에다 이를테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도에는 모임을 축하하고 찬미하는 시문 것입니다.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계도 특성 몇 번까지 왔었던가요? 4번까지 왔던가요? 5번 모임을 축하하고 찬미하는 시문을 넣는 경우도 일반적이었는데 5번 이렇게 적어줍시다. 여기다 조금 몇 줄. 모임을 축하하고 찬미하는 시문을 넣는 경우도 일반적이었는데 시문 동그라미 일반적 동그라미. 자, 우리는 이 시문을 통해서 제작 과정에서 기록된 이러한 시문을 통해 개의 상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도인데요. 계도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성이 잘 나타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문단이요. 자, 호조, 난관, 계도 그렇습니다. 호조, 난관, 계도는 당대 계도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자, 당대 계도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구만요.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상단부 표제는 지금 무엇의 상단부 표제인가요? 호조, 난관, 계도 상단부 표제인가요? 그러게 되면 이 3문단의 핵심어는 호조, 난관, 계도가 될 겁니다. 그쵸? 핵심어이. 자, 호조, 난관, 계도 상단부 표제는 유실되었으나 그렇습니다. 하하. 지금 상단부 표제가 유실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호조, 난관, 계도 특징 부분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쨌거나 지금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상단부의 표제가 유실되었답니다.
상단부 표제는 유실되었으나 여타 궤도처럼 수직적 3단 구성 여기까지 몇 줄? 자, 여기까지 밑줄 긋고 1번이 되겠죠? 특징이 1이 되겠죠? 자, 상단부 표제 동그라미, 유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단 구성 동그라미, 특징 2로 가겠습니다. 특징이, 자, 하단부 자목을 통해 1550년경 이루어진 호조 소속 난관들의 궤를 담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거기 쭉 몇 줄입니다. 특징 2입니다. 하단부 자목을 통해 그렇습니다. 자목을 통해 1550년경 이루어진 호조 소속 난관들의 궤를 담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자목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어쨌거나 호조 난관 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550년경에 이루어진 호조 그렇습니다. 그 호조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육조에 5, 6품간에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난관들의 궤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3으로 들어갑니다. 화폭 중간의 궤 장면에서 참석자들의 복장과 소나무에 매달린 솔방울들을 미루어 궤는 늦가을 정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한다. 그렇습니다. 화폭 중간의 궤 장면에 여기서 몇 줄, 여기다 몇 줄 하고요. 복장이나 소나무에 매달린 솔방울 등으로 미루어, 자, 그 다음에 몇 줄입니다. 궤는 늦가을 정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 여기까지 몇 줄. 늦가을 정도, 늦가을, 여기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궤가 이루어진 정각 내에는 궤원들보다 높은 풍계인 판서로 보이는 인물이 가장 안쪽에 앉아있고 주변에 궤원들이 앉아 있다. 판서로 보이는 인물은 좌목에서 빠져있어 정규 궤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화원의 관찰 지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판서로 보이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화원의 관찰 지점에서 가장 멀리 있게 되면 가장 작게 그려져야 될 건데 판서로 보이는 인물이 주변 인물들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주가 되는 것을 크게 하고 나머지를 작게 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대종소법입니다. 주대종소법입니다. 그러면 호조 난관 궤도가 갖고 있는 특징, 사의 형태는 뭐냐면 사라고 적고요. 자, 밑줄입니다. 궤 장면의 표현에서 주대종소법의 활용,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4번이죠. 자, 산문단의 소주제는 뭐가 된가요? 호조, 난관, 궤도 특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산문단이요. 궤도는 대부분 사대부들의 요청에 의해 화원들이 궤를 직접 관찰하고 그렸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궤도는 대부분 사대부들의 요청에 의해 화원들이 궤를 직접 관찰하고 그렸다고 씁니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궤도 동그라미, 자, 화원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직접 관찰 동그라미. 상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직접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자, 화원들은 당대의 화풍 형성을 주도하였기에 궤도는 자연스레 당대의
당대의 산수 화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화원들이 당대 화풍 형성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대 화풍 형성을 주도한 화원들이 계도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계도는 자연스럽게 당대의 화풍을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도는 자연스레 당대의 산수 화풍을 반영, 여기다 몇 줄, 당대에다 동그라미, 반영 동그라미. 자, 자연의 아름다운 형상화에 산수화적 예술미를 갖춘 배경 묘사를 통해 계가 이루어지는 장소 분위기를 전달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산문단에서 이야기했던 호조, 난관, 계도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호조, 난관, 계도, 정각 주변 배경 산수에도 당대의 산수 화풍이 반영. 여기다 쭉 몇 줄. 호조, 난관, 계도 동그라미, 당대의 산수 화풍 동그라미, 반영 동그라미. 자, 16세기 초 무렵 조선의 화단은 중국의 곽키파 화풍을 수용한 앙견파 화풍에 영향을 끼쳤다고 씁니다. 그러면 자, 호조, 난관, 계도 측면에서 봐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호조, 난관, 계도에서는 산이 나무 표현에서 첨두점이 활용된 점이나 나무의 장가지를 마치 개의 발톱처럼 표현한 해조 묘법이 활용된 점에서 앙견파 화풍이 감지된다고 했습니다. 호조, 난관, 계도에 앙견파 화풍이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호조, 난관, 계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앙견파 화풍의 감지, 여기다 몇 줄. 하지만 세모죠. 16세기 중엽 글씨입니다. 아까 앙견파 화풍이 감지된 것은 16세기 초 같습니다. 16세기 중엽,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호조, 난관, 계도는 동그라미 하고요. 마파 화풍이 감지, 여기다 할 때면은 밑줄, 마파 화풍 동그라미. 그러면 마파 화풍이 뭐냐? 남송의 화가 마원과 화교의 이름을 딴 화풍이다 그렇습니다. 아하, 마원에서 마자 따고 화교에서 하자 따 가지고 마풍 그런가 봅니다. 마원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화등 시연도 경우 정경에는 연희장이 위치해 있으며 뒷배경은 선염으로 취한 몇 겹의 산들과 윤곽만 드러낸 지붕, 나무들로 차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호조, 난관, 계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파의 영향은 특히 괴의 장면을 표현한 부분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곽키파 화풍의 영향을 받은 계도나 산수화에서는 산수에 비해 인물이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현되어 자연의 웅대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글쓴이 의견은 역적 접속어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세모입니다. 호조, 난관, 계도에서는 마파의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개 장면이 배경 산수와 비슷한 규모로 중앙부에 강조되어 개 자체가 부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쭉 몇 줄입니다. 자, 거기 뭐예요? 호조, 난관, 계도서는 여기 동그라미 하고요. 하지만 다음에 거기 호조, 난관, 계도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마파의 영향으로
개의 장면이 배경 산수와 비슷한 규모로 중앙부에 강조되어 개 자체가 부각되었다. 여기까지 몇 줄입니다. 자, 거기 개 장면 동그라미 하고요. 비슷한 규모 동그라미 하고요. 중앙부 이렇게 해봅시다. 자, 곽키파 화풍의 영향을 받은 궤도 같은 경우는 자연의 웅대함을 강조하면서 인물을 갖다 작게 표시했습니다. 이에 반해 호조 난관 궤도는 마파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개 장면이나 배경 산수나 비슷한 규모로 그려주고요. 개 장면을 중앙부에다 펴면은 그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 자체를 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사문단이 될 건데 여기까지가 사문단인데 사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호조 난관 궤도 핵심화가 될 거고 여기에 무엇가 당대의 산수 화풍이 반영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주제를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당대의 산수 화풍이 반영된 호조, 난관, 궤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문단 들어갑니다. 오문단. 궤도 배경 산수 묘사에는 당대의 사상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조금 몇 줄입니다. 아하, 당대의 사상 여기다 동그라미. 자, 16세기 중엽 제작된 독서당 궤도 당대의 사상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추상적 형태에서 16세기 중엽 제작된 독서당 궤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시 형태가 되겠죠. 예시입니다. 이것도 예시입니다. 상단부의 표제가 하단부에 좌목이 기록되어 있다. 자, 독서당 궤도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당대의 사상이 반영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폭 중간의 그림에는 당대 화풍을 반영. 자, 여기다 조금 몇 줄 끄고 1번입니다. 화폭 중간의 그림에는 당대 화풍을 반영. 1번. 화면의 중앙에 독서당 등의 경물을 집중시켰으며 화폭에서 개가 이루어지는 독서당을 배경산수만큼 크게 그려 개의 장면 자체를 부각. 여기다 좀 몇 줄 긋고 2번입니다. 2번. 개가 이루어지는 독서당을 배경산수만큼 크게 그려 개의 장면 자체를 부각. 여기다 몇 줄 긋고 2번. 자, 그 다음에요. 이 궤도는 뭐습니다? 독서당 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의 장면과 배경 등 시각적 사실에 풍수적 인식을 융합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계속 읽어볼 겁니다. 조선 시대에는 관하나 집을 건립할 때 자연의 형세가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풍수적 인식을 적용해 길한 장소를 찾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독서당 궤도에서 독서당은 풍수적 길지인 명당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려졌으며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독서당은 풍수적 길지인 명당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려졌으며 여기다 쭉 몇 줄 긋고 3번. 자, 주변의 실세 산수는 산수화적 예술미를 갖추되 배산임수